지금 올 매출 4천 정도에 순수익 한 1,500만 원 정도? 뭐예요 이건? 알려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한 끼에 저 8,000원 넘는 거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고기 먹고 밖에서 또 외식 자주 하고 저 외식도 대부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집에서 해먹고 그죠? 우선은 저도 못 느꼈지만 솔직히 차도 무겁고.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지금 거의 퇴사 유발. 월천디노님 지금 매출이랑 순이익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올 매출 4천 정도에 네. 순수익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는 구매 대행을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혹시 간단한 프로세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입을 만약에 하면 내가 물건을 사서 내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물건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올라온 그 중국의 상세 페이지를 조금 가공해서 저희 거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재고가 없고 그 물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시켜주면 되는 처음에 시작하시기 좀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네. 진짜 시작하기 좋겠네요. 그쵸. 이제 올려봐도 만약에 손해가 없으니까 안 팔려도 만약에 재고 같은 경우에는 좀 남을 수도 있잖아요, 재고가. 네. 그런 거는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수강생분들도 매출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좀? 진짜 저는 맨날 그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엑셀도 너무 못하시고 네. 그런 분들도 좀 잘 내고 계신 거예요. 벌써 이제 자기 상품 찾으셔가지고 하루에 6개에서 10개 막 이렇게 들어오신다 하고 그런 거 볼 때 기특하고 뿌듯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쵸. 대단님도. 제가 알기로는 네. 오프라인 컨설팅은 거의 줄 서서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선발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이제 런칭 해주시죠? 네. 언제 되죠? 지금 며칠이죠? 내일인가 내일 모레. 제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많이 네. 다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또 네. 질이 떨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 받아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네. 온라인을 찍어서 이제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요. 한 상품에 대한 마진이 되게 큰 것 같던데 네. 이제 다 그런 건 아닌 거죠? 모든 제품이 다 네, 마진이 다 큰 그런 건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좀 주력 상품으로 해야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마진 낮추기도 하고 근데 기본으로는 40%로 맞추고 이렇게 시작을 하긴 하거든요. 주력 상품은 근데 이제 경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마진을 네. 낮추는 편이에요. 그 반품 온 것 좀 있다고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표님 그게 저희 본가랑 가깝거든요. 네. 사무실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다시 재포장을 좀 네. 시키고 있어요. 네. 그 용돈을 좀 드리고 네. 이제 재포장해서 다시 주시라. 그러면은 이게 다시 팔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주 나가는 상품이라서. 네. 뭐예요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 여기 이거 있고 저기 조그마한 네. 상품들 이렇게 막 안에 찍지 깔려 말까요?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밖에서는 해도 돼요? 아니, 이렇게. 이게 뭐 되게 더러워요. 더럽게 오는데.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똑같네요. 오는 거를 저희 사입하는 거랑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제 사입템이기도 하고 이거는 주력 상품. 아. 구매된 주력 상품. 이제 자리를 옮겨서 좀 더 상세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반품도 있었지만 네. 구매 대행의 장단점은 뭔 것 같으세요? 구매대행이 가장 좋은 거는 저 직장인이 부업으로 시작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정말 적다. 리스크도 적고 그 따로 구해야 될 창고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희는 온라인으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좋고 단점으로는 아까 보셨듯이 좀 CS가 많은 편이에요. 네. 네, 다른 구매 대행들보다도 뭐 일본, 유럽, 미국 많잖아요. 이런 데들보다 좀 상품의 퀄리티를 보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반품률이 보통 몇 프로나 돼요? 반품률이 매번 다르긴 하지만 많을 때는 10%, 5%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반품을 하면 다시 중국에 보내주나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 들어온 상품은 그냥 폐기 처리한다 생각하고 비용 처리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서 중국 배대지로 갔을 때 반품하면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는 편입니다. 국내에 도착했는데 많아요. 네. 반품하고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러면? 갖고 계세요? 저는 다시 받지도 않아요, 잘.
그냥 고객님한테 그냥 가지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시던지 혹은 폐기하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비싼 제품도 많이 하시잖아요. 고가의 제품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제가 몇 번 갖고 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구루 막 끌고 가가지고 그거 막 싣고 막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값이 비싸서 그리고 여러 번 나갈 것 같은 상품만 그렇게 갖고 왔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하고 있죠. 그거 해봤자 집에 쌓이기만 하고 다시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올천디누님은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지금 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2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재작년 6월쯤 시작해가지고 처음 시작한 달은 매출 한 30만 원인가? 그런 정도라서 거의 이제 다른 거 비용하면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매출 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순수익 360만 원 정도 나가지고 처음부터 잘했다고 하긴 어렵고 근데 아니죠. 잘하신 빨리 거죠. 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2달 만에 잘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었어요? 제가 리스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이것도 한 종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남들이 안 하는 상품들을 좀 찾아서 그래서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막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상품이 정말 어떤 소비자한테 어떻게 뭐 어떤 용어로 불리며 이 상품이 누가 필요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소비자가 볼 때 좀 마음이 끌릴 수 있도록 올렸던 것 같아요. 고가의 제품도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 허들이 된다고 생각은 해서 맞아요. 그런 허들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선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비용으로 내가 처리하고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사실 사업에 대한 깜냥이랄까?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면 좀 조그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큰 일도 그냥 담대하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말에 상품 삭제가 하나 됐어요, 네이버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저한테 너무 익숙한 일이라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저도 분명히 처음에는 어려움이었을 거잖아요. 맞아. 하루에 매출이 많이 감소되겠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풀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분들의 상황에서는 지금 저는 이제 상품 삭제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아이디가 뭔가 좀 이상해졌다. 계정 뭐 예를 들면 정지로. 네, 뭐 1688 계정 동결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어떻게 당연히 남의 아이디로 써도 되고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이게 하나가 막히면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좀 마음이 여리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먹고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 너무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네. 네. 담대하신 성향이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겁이 많긴 한데 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월급보다만 잘 벌면 되지 내가 얼마 깎이던지 제가 근데 월급이 너무 작았으니까 170만 원 정도였으니까 공무원이셨을 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만 많이 벌면 나는 우선은 괜찮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 벌고 200만 원 만약에 반품 받아도 300만 원 벌면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한 것 같아요. 지르시는 성향인 것 같아요. 일단 그것도 맞아요. 네. 두려워서 약간 좀 고민하는 것보다 네. 계획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맞아요. 시도하시는 성향이시죠. 그쵸. 제가 이번에 올 때도 아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네. 오잖아요. 네. 네, 약간 그것도 저도 고치고 싶은 점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시작하고 틀려가면서 배워가는 자세가 좀 빨리 클 수 있었지 않았나. 저도 옛날에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시작 못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바로 퇴사한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저도 구매대행 시작할 때 진짜 부업으로 딱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만 벌면 좋겠다. 네. 왜냐면은 저는 아예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벌 수 있을 거라 절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처음 주문 들어왔을 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저는 퇴사할 생각이 없었고 어렵게 들어간 공무원이니까 그러다가 근데 이게 시작하고 정말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은 지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 안 할 수 있고 그런 또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점점 퇴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퇴사는 생각은 몇 달이나 하시고 네. 퇴사는 진짜 네. 본격적으로 두세 달? 네, 두세 달 빨리 결정하셨네요. 하고 그쵸 바로 퇴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그게 진짜 혼자만 그랬다면은 못했을 텐데 이제 같이 한 동료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잘 벌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과감하게 퇴사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약간 그 분위기 자체가 퇴사가 사업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그런 느낌이 돼서 이게 약간 세뇌당하는 것도 있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잘한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만나니까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환경 조성을 하는 주변 사람들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뭘 공부한다 하면 이제 동호회나 뭐 소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걸 그래서 추천해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만나고 점점 더 자기 위의 사람들 만나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백미님 만나러 온 거죠.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영원히 투잡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로 투잡으로 할 때는 100만 원 뭐 이렇게 좀 더 벌어야지 시작했지만 맞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면 이거를 본업으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과 맞아요. 걱정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사업체로 변환하는 게 맞는지 정답은 진짜 당연히 없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월 1,000 정도 벌면 처음에 안 그랬던 사람들도 다 나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한번 시작을 해서 매출을 내본 사람이면 직장을 계속 안 다니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 보면 뭐 월 1,000을 벌어도 회사는 다닐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했는데 그분도 아마 벌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이 1,000만 원이에요? 회사에 너무 높지 않나요? 사실 다들 1,000만 원대 딱 1,000만 원 찍고 저 진짜 월 1,000 벌고 근데 월 1,000 벌고도 좀 오래 다니긴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근데 그래서 마음 먹기가 좀 오래 걸렸지만 월 1,000은 근데 만약에 많을 수 있죠. 자기 기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월 1,000 벌어도 원래는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빠지고 다른 퍼스널 브랜딩을 또 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 제약적이니까. 네, 유튜브를 못 하니까. 좋은 결정이었네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주변에 투잡으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내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그 계기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나는 평생 투잡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벌고선 유지할 만족할 것인지 것인가. 맞아. 이거를 더 늘리려고 하면은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환경을. 그러니까 나와서 네. 해야 된다. 맞아요. 직장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재테크나 이런 걸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우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욕심이 많지 않거나 그 소소한 행복을 또 잘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다니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퇴사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장단점이 있나요? 엄청 많죠. 네. 솔직히 저는 장점이 대부분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우선 출퇴근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가지고 출퇴근 안 하는 게 지금 제일 좋고요. 9 to 6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이게 정말 제일 좋고 또 대중교통 안 타고 해도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내가 사장이다. 그쵸. 상사 눈치 그리고 직원들 눈치도 좀 많이 봤거든요. 또 여초 집단이기도 하고 약간 제가 그냥 눈치 봐요. 눈치를 안 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 활달한 성격인데도 가서 약간 어울릴 때 계속 신경 쓰고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없어서 좋고 내 시간이 다 내 성장에만 쓰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지금 거의 퇴사 유발로 저는 퇴사 너무 추천해요. 네.
그 단점이라면 일어나는 시간이 솔직히 상관없으니까 계속 늦게 자요. 너무 늦게 자고 그래서 아침 일찍 스케줄 잡히면 너무 힘들고 몇 시쯤 주무세요? 저는 좀 이를 때가 4시 같은 진짜요? 점점 더 늦어져가지고 일이 좀 조금씩 많으셨잖아요, 요즘에. 그것도 네. 있고 근데 제가 그냥 좀 자기 싫어해요. 약간 밤에 더 쉬기도 하고 혼자 그럴 때 하고 그래서 조금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거는 맞는 거죠. 사업하면 맞아요, 스트레스도 맞아요. 많이 받고. 그리고 계속 일하고 네. 이러니까 밤 여기랑 오고. 어깨랑 목 안 좋고 마사지 자주 다니고 그런.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저는 딱 6시간,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자는 거에 따라서 매번 알람이 바뀌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 6시간 꼭 자려고 해요. 7시. 6시간 안 네. 자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오히려 회사 다닐 때는 6시간 못 잤거든요. 맞아. 투잡하니까. 사실 투잡하는데 잠을 많이 잘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회사 다닐 때 몇 시간 일하셨어요? 투잡으로 할 네. 때 저는 퇴근하고 그냥 밥 먹고 다 했던 것 같아요. 딱히 다른 일을 할 게 없었어요. 여수에 발령이 났었거든요. 약간 네. 유배당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날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미 여수에서 시작됐네요. 유배 생활 맞아요. 네. 그냥 사람은 그래서 혼자 있어야 돼요. 아. 혼자 있어야지 나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약간 조직에 대한 배신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있을 수 없어.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몰입. 뭐 6시, 7시쯤에 퇴근하고선 네. 새벽까지 막 하신 거예요? 저도 그거였어요. 교대 근무. 그래가지고 이틀 이렇게 밤새서 일하면 이틀 쉬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종일 계속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좋은 환경이 있긴 했네요. 교대 근무가 확실히 부업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 9to6가 퇴근하고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9to6 하셨죠? 네, 근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가 좀 근무 시기하고 약간 재택일 때 되게 부업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하고 실행하는 거랑 그냥 그 환경이 주어졌다고 다 하진 않잖아요. 맞아. 제 동기들은 다 이직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직 안 하고 그걸 좀 사업을 뒤에 생각하신. 뭐 코로나 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교대 지금은 근무여서 할 수 아니에요. 있고 맞아, 이렇게 맞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아. 결국에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해 나가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진짜 생각.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분배를 잘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나요? 3개월 정도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것만 해야 좋은 것 같아요. 쪼개서 이것도 하고 취미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최소 1, 2개월이라도 몰입해서 요거만 해서 그 어느 정도만 조금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그 뒤에는 그 자리만 조금 잡히면 다음은 쉽잖아요. 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아기가 있거나 가족이 뭐 있어서 집안일을 도와야 된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를 구하시고 내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몇 달 정도는. 맞죠. 네. 진짜 바쁜 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는 그렇죠. 것도. 이직해야죠. 네. 그 진짜. 삶이니까. 맞아. 네. 내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여수 가셨을 때는 그때 같이 막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동료들이. 맞아요. 그럴 때는 진짜 말 그대로 혼자였는데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해요? 외로움. 저는 원래 동료를 근데 잘 안 만나요. 사업과 막 경제적 자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분들은 솔직히 관심사가 다르니까 말을 해도 약간 서로 이해 못하는 느낌? 그리고 그래서 공유가 되면 소문이 나면 또 안 좋잖아요. 네. 부업을 한다 뭐 이런 게. 네. 그래서 마음을 닫고 지냈었고 그래서 솔직히 혼자 그냥 TV 보고 이러면서 보낸 것 같아요. 투잡하면은 말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걸린다 하잖아요. 네. 뭐 조회를 해서 걸린다기보다 네. 누가 신고해서 네, 내가 막 말하고 다녀서. 네. 내가 누구한테 말했다가 네. 그분이 어디 말해서 퇴사할 때까지 말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막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 말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 이직할 필요 없다. 사업해라. 이제 사업해야 투잡해야 된다. 해서 실제로 어. 알려준 사람도 있었어요. 뭐 실제로 판매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진짜 안 좋게 화살로 돌아오는 게 인사평가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요. 그 주변 동료들이 뭐 얘기는 하진 않지만 너는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런 접근이 되니까 너 양보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그분들한테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악영향을 준 것도 맞네. 없는데
그래서 무조건 투잡할 때는 얘기하지 말아야 비밀, 된다. 절대 네. 비밀. 진짜. 퇴사하고 나서 그래도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게 좀 현실화 됐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때요? 저는 약간 최근까지도 뭐 생활 수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 이제 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맞아. 뭐 솔직히 저희 한 끼에 저 8,000원 넘는 거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고기 네. 먹고 밖에서 좀 외식 자주 하고 저 음. 외식도 대부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집에서 해 먹고 맞아요. 그죠? 그런 거가 우선은 저도 못 느꼈지만 되게 좋았고 솔직히 차도 바꿨고 그거 그램가 사셨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뭐 가격표 안 보고 아. 네, 뭐 음식 산다 공감 솔직히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시나 봐요. 많이 배고- 따지지 않는다. 아니 안 다니죠. 그러니까 맞아, 막 맞아. 옛날에 치킨을 저녁에 시켜 먹는다 했을 때 2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되는 돈,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먹을 바에 그냥 조금 먹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 지금은 뭐 야근할 때 그냥 배고프면 뭐 2만 원짜리 먹고 더 열심히 일해서 맞아, 맞아. 20만 원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니까 맞아요. 완전 공감. 네. 옷 살 때나 이럴 쇼핑할 때도 저는 2,000원, 3,000원, 뭐 100원도 아끼려고 네. 계속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더 중요한 걸 아니까 그런 시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 돼 있는 걸 바로 산다. 눈에 보이는 거. 얼찬디노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3개월 내에 원래 그 순수익 막 3,000,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5,000, 1년 후에 1억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어디서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 상품 판매에 조금 소홀해진 감이 있어요 요새. 그래서 다시 상품 소싱으로 돌아와서 양 토끼를 다 잡고 그 순수익을 이루고 싶어요. 수치적인 목표를 갖고 가기보다는 네, 지금에 그쵸. 주어진 것들 이제 파이프라인도 늘리고 네. 이제 지금 기존에 하셨던 구매 대행의 본질도 지키고 네, 네. 또 수강생들 결과도 챙겨가시고 맞아요. 월천디노님 강의도 들었고 이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사에 대한 열망이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퇴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수익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라도 지금 사업자라도 그 가족 명의라도 내보시고 그 다음에 스토어라도 입점이라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 단계 해 가시면서 그 후에 이제 수익이 나면 그때 바로 퇴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거를 자꾸 생각해서 스몰 스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작은 거부터 한 단계 시작하셔라. 한 단계 사업자 등록, 마켓 입점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계속 미루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된다.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회사를 다닐지 뭐 창업을 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20대에게 이제 월천디노님께서 회사도 다녀보셨고 네. 이제 창업도 해보셨고 이런 경험에서는 어떻게 좀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지. 어쩌다 퇴사님 거에서 봤는데 절대 먼저 퇴사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수익이 없는데 우선 나와서 배수진을 친다 이렇게 하면 뭔지 알아요. 많죠? 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마음에 그 여유가 없어서 쫓기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시고 사업은 안 되는구나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그때 퇴사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회사를 다니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면 아예 직장 사업을 안 들어가신 네. 분들 추천하진 않아요. 꼭 회사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음, 사업하면서 솔직히 배운 게 지금 2년밖에 안 됐지만 네. 배운 게 지금 살면서 배운 것보다 네. 많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배워온 거라고는 조금의 엑셀도 잘 못하지만 엑셀과 그런 거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꼭 회사 생활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알바를 하면서 하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서 같이 하는 걸 추천한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매출이. 그래서 직장을 꼭 다녀야 되는 건 아니고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저도 네, 완전 공감합니다. 그죠? 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5년 또 똑같더라고요. 5년 동안 다니고 회사원의 생활을. 회사 다니고 그 다음에 퇴직해서 부업하다가 퇴사해서. 맞아요. 이제 다음번에 제가 또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네. 네, 한번 그때는 더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